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부에 부엌,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개별 공간을 지칭합니다. 요새 오피스텔 광고가 많아 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3룸, 4룸 구조의 대형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 구조의 소형 오피스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매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구매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실사용 용도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구매하시는 경우입니다. 먼저 투자용일 경우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 수입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월세를 받으시는 사업자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월세를 받으시는 사업자인데요.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자별 의무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자용 오피스텔은 대부분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룸형, 1.5룸형, 투룸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분양받으실 분들은 해당 오피스텔의 위치와 그에 따른 인프라, 주 이용층이 어떤지, 주변 시세가 어떤지를 꼭 따져보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분양받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고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실사용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오피스텔의 추세는 3룸 이상,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나 빌라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기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분들보다 실제 거주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면적은 조금 다릅니다. 둘의 전용 면적이 같다고 해도 들어가면 아파트 면적이 훨씬 큰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법상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기에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훨씬 넓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면적 산정 기준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파트 전용 5구 타입과 오피스텔 전용 80 타입의 실사용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대체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따져보셔야 돼요. 먼저 해당 오피스텔의 위치를 따져보고 본인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권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구매가 어렵겠죠? 그리고 차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선 주변 시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오피스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을 거예요. 요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실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크게 시세 차익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떠오르는 쟁점인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주택 청약입니다. 먼저 세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로 구분해 볼게요. 오피스텔의 취득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 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똑같이 4.6%의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보유 단계로 가볼까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재산세가 좀 더 저렴하죠.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럼 양도 단계입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내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더 내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오피스텔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아파트와 달리 100세대 미만일 경우 전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 등기 후 몇 년 이렇게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에 비교해보면 오피스텔은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위치와 앞으로의 수요가 확실한 오피스텔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잔금까지 돈이 묶일 필요가 없어 회전이 잘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분양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상업지구나 준주거 지역 등 용적률이 높은 곳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곳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입주와 동시에 주변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면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아파트에 비하면 실사용 면적이 작고 아파트처럼 획일적인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오피스텔로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파트가 우선이고 빌라,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만연한데요. 인식에 따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률도 아파트에 비해선 일반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좀 더 비싼데요. 이건 관리업체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아파트는 공용면적을 빼고 분양을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안 분한 후 분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오피스텔들이 분양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수단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어요. 서울 요지나 파주에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이 대형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고요. 김포에도 3룸 오피스텔들이 많이 분양 중인데요. 투자하시기 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알짜 부동산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